그런 느낌이 안 나지, 선글라스 끼면? 아무 말 없이 내게서 커져만 가는 게 아무래도 이대로 안 되겠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내게 빠진 건지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 너 네, 오늘 핫 이슈 인터뷰 최영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진짜 멋있으시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KBS 재난탈출 생존왕에서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존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최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이 얘기 해보고 싶어요.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위의 모델이시라고요. 그래요? 네, 드라마가 나왔을 때 네. 사실 제가 극 중에서 뭐 부대나 그리고 계급이나 네. 그리고 심지어는 군복까지도 네네네. 군번까지. 오, 그러니까 나이가 극 중에서 나이가 저랑 똑같더라고요. 오. 극중 나이가. 네네, 극중 나이가. 그래서 저는 극 중에서 일단 부대가 똑같으니까 네. 아, 우리 부대를 뭐 모티브로 해서 드라마가 나오나 보다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역할들이 저랑 너무 비슷해서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델이 있었을 거예요. 그 네. 역할에. 네.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태양의 후예를 만든 PD님을 이제 네. 우연히 뵙게 됐는데 네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 군번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 있었어? 이러시면서 신기하시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다. 아니, 그러면 그래도 드라마랑 현실이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드라마는 좀 얘기 좀 빡빡하지고. 해주세요. 비슷한 부분은 뭐 훈련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고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 러브라이 연애하는 모습이나 가장 궁금해하시는 네. 갑자기 헬기가 날아와서 대위를 태우고 가는 그런 것들은 조금 네 아, 드라마적인 현실에서는 요소가 있죠. 없는. 현실에서는 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드라마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헬기가 뜬다든지 네. 춤도 막 실제로는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너무 위험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 많죠. 어떤 일들 하십니까? 네네. 나가시면, 파병 나가시면? 파병 나가게 되면 저는 이제 아랍에미리트랑 그다음에 레바논에 파병을 갔었는데요. 네네.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유엔군 소속의 30여 개 이제 각 나라에서 부대들이 와 있기 때문에 실제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임무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탄을 장전을 하고 총도 이제 소총과 권총 두 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방탄 헬멧 그리고 방탄 조끼를 메고 이제 임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무게가 한 20kg가 넘거든요. 무겁네요. 그래서 굉장히 항상 긴장되고 예. 그리고 차량을 타고 가다가도 검정색 뭐 비닐이나 봉지 네. 같은 것만 봐도 폭탄. 혹시 아이디가 급조 폭발물이지 않나 이렇게 경계를 하게 됐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그 유엔군 교전 수칙에 네. 네, 먼저 쏘면 안 된다면서요? 네. 유엔군이 아무래도 맞으면 예, 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맞을 때 기다렸다가 날 쏴라 이러고. 아, 무슨 말도 안 이게 되는 사실 조금 뭐 아이러니하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엔 평화유지군이기 때문에 평화유지 임무를 평화를 하는 유지해야 되니까. 군인이니까 이게 먼저 사격을 하거나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는 이게 교전 수칙에 위배가 되는 선제 것도 사격은 아무래도. 네. 24시간 항상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건데. 네. 근데 파병 가기 바로 직전에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 신혼인데 네. 이건 안타까운 부인 되시는 스토리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너무 이제 파병은 마음이 이제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국가에서 지정한 임무다 보니까 네. 오랜 기간 사전에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네. 사전에 결정이 되는데 결혼식을 마침 제가 잡은 날 다음 날 파병 입소를 하라고 해서 결혼식 다음 날 신혼여행을 가야지. 결혼식을 바꿀 수가 없어서 결혼을 하고 다음 날 얘기를 하고 저는 입소를 했죠. 부인께서 정말 미인이시네요. 신혼 파병을 가신 거네요, 아니 그러면? 그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네. 근데 신혼여행을 안 갔죠 저는. 그래서 많이 서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운해하고 네. 파병을 갔다 와서 신혼여행을 가야지 했는데 결국에는 못 가고 그냥 네, 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갔습니까? 네 안 갔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도- 지금 뭐 영상 편지 한번 보내시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여기 신혼여행은 세계 일주로 가도록 코로나19 네. 진정되면. 코로나가 좋아지면. 네. 네, 일단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방송으로는 남겨놨습니다.
또 이분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그런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어. 네네. 이 사진 뭐야?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영화의 한 이거 장면이네. 영화의 장면 아니에요? 정말 이 사진 하나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 사진 당시 어떻게 찍힌 거죠? 이거는 영화 장면 이거 아니에요? 영화 장면 같아. 맞죠? 영화에 출연해서 딱 그 스틸 사진 아닙니까 이거? 언제요? 지금 보니까 좀 잘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당시에는 어. 제가 경호 임무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할 때여서 사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때는 VIP 가까이 있으면 노출이 조금 된다 해서 제가 뒤로 빠져 있었어요. 이렇게 군중 속에. 군중 속에 있으면 경호를 하다 보면 경호원은 항상 VIP를 주시하게 되거든요. 네. 주위를. 그런데 카메라가 이제 제 좌측에 있어서 카메라는 당연히 VIP 쪽으로 다 이렇게 향해 있어야 VIP라고 되는데 하면 문재인 그 대통령 당시에 말씀하시는 문재인 거죠?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네. 후보 시절에. 네, 후보 시절에 제가 경호를 했고요. 카메라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아. 사실은 앞쪽에서 아하. 다 여러 대 수십 대가 앞쪽을 보고 있는데 이게 딱 방향을 튼 거예요.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아 그렇지. 당연히 저는 이렇게 딱 쳐다봤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쳐다본 본 건데. 찰나에 딱 네. 찍힌 조금 이렇게 사진이. 인상을 쓰고 쳐다봤는데 뭐야? 그게 이렇게 나온 거죠. 저 좀 잡아줘. 나는 저 느낌이 안 나나. 왜냐하면 저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카메라 온다. 네, 맞아요. 나 이런 느낌인 거야. 네, 그럴 때 딱 찍힌 거죠. 이거는 이 사진 느낌이 안 나잖아. 네. 이거였대요, 근데. 네. 이거였다네. 그래서 처음 찍혔을 때는 제가 너무 인상을 억울하네.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인상 쓰고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진이 막 외신에 보도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괜찮더라고요. 아니 그게 연출된 사진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 네. 일에 집중하고 계신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어떻게 경호를 맡게 되신 건가요? 경호를 맡을 때는 그때 이제 대선 기간 전부터 저는 이렇게 경호 임무를 하게 됐는데 대선 기간이 다가오면서 사실 신변 위협에 대한 그 첩보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주변에 뭐 지키는 사람도 없고 안전을 이렇게 확보해 줄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또 특전사 출신이시거든요. 특전사를 전역하셔서 네. 저희 특전사 나온 후배들이 그래도 아, 좋은 지키자. 뜻에서 지켜드리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아. 저는 이제 부대에서 이제 추천 연락이 왔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누군지. 그냥 네 경호를 혹시 할 수 있나 우리 네. 선배를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혹시 그런 뭐 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 후배들이 모여서 보수 돈 안 받고. 네, 안 받고. 아, 돈 네. 보수도 없이 그래서, 하셨던 네, 거예요? 할 때도 그래서 경호원보다 대통령께서도 경호라는 말을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좀 딱딱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하고는 뭔가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네. 단어기 때문에 안전팀으로 했으면 좋겠다. 안전팀. 네, 안전팀.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좀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안전팀으로 해서 안전활동을 제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원을 그만두게 되신 거잖아요. 네.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까 그 사진처럼 너무 이슈가 돼서 네. 경호 대상자보다 경호원이 더 관심을 받으니까 그럼 안 되잖아. 오히려. 안 되죠. 네. 네. 경호원으로서는 이제 결격 사유가 된 거죠. 아하. 이거 잘생겨서 결격 사유가 아니 그러니까 나였으면은 안 그만뒀을 거야. 인상 더 써도 아무도 즐기죠. 뭐 신경도 안 쓰는데. 그렇지. 이제 팬이 생겨버리니까 너무 적합하지. 주변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네,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VIP를 제대로 이렇게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은근 관심이 좀 쏠리니까. 네, 관심이 생기니까 네. 제가 임무 수행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뭐 예를 들어 최영재 씨를 보고 네. 타깃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뛰는 외모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노출이 될 수도 있는 노출이 네. 돼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실 뭐 대선이나 이런 선거들이 사실 구름 관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데 네. 또 경호적으로 너무 이렇게 관심이 가면 그렇지. 불편하죠. 맞아요. 임무수행이 불가하니까 제가 이제 예. 잘린 거죠. 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봉사활동을 마치시고 이제 저희 KBS와 또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재난 탈출 생존왕. 네. 요거는 또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건지요? 사실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 경호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뭐 각종 뭐 VIP나 높으신 분들을 경호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을 했고
나중에 이제 당선이 되시고 얼마 있다 대통령님을 뵀는데 사실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네. 경력 단절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염려를 하셨어요. 아. 그래도 계속해서 안전을 지키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경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셔서 그게 조금 연관이 됐는지 국민들에게 조금 생존법 그리고 네. 안전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이렇게 책임을 지고 계신데 그래서 최영재 생존 전문가의 활약상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아, 캡틴 초의 활약상 침수된 캡틴 차량에서 초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위험에 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고 탈출해야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유익해요. 자, 입수합니다 이제. 자, 외부와 지금 실내와 직접. 높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제가. 자 여기 현재 이 높이와 물 높이가 수압이 물 이거 높이가 우리가 차이가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닥치면 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조금만 이러다가 진짜 장기겠어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한번 해보시니까 자 열린다는 그때는 문이 안 생각을 열릴걸요? 해야 돼요. 지금은? 아이고 야,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이 연출이어도 전 너무 무서워요. 발로요? 발로 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최대한 쓰셔야 돼요. 천천히. 이거 땡겨. 없죠? 걸렸어요. 열리죠. 두껍기 때문에 열렸어. 아, 저렇게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그거 나가. 이거 배워야 돼. 자, 지금 이곳은 화재 상황을 연출해 놓은 공간입니다. 화재, 이 이번에는. 공간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함 탈출 시작. 지금 아무것도 제 눈에 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호흡기를 보호하겠습니다. 아, 수건에 물을 묻혀서. 아, 밖에 뜨거운 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나 탈출했어. 아우 저는 막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생존 전문가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좀 가장 어려웠던 생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침수된 차에서 탈출하는 게 침수된 차에서 탈출하기. 정말 힘들기도 한데 네. 저도 사실 그 5m 깊이라는 그 물에 침수된 차에 갇힌 거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최악의 상황을 항상 제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생존법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도전을 했는데 네. 괜찮다가 점점 물이 차오니까 이 공포심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저 폐쇄되고 전문가셔도. 네. 그리고 좁잖아요. 승용차 안이. 좁죠. 그대로 물이 잠기게 되면 급격하게 빨리 가라앉거든요. 내가 충분히 숨을 1분 이상 쉴 수 있는데도 그 순간이 갑자기.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아, 그거 위험했고 나오고 나서는 사실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이렇게 몸소 해주시니까 더 와닿고 유익한 팁을 더 많이 얻는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즐겁게 사실 위험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를 통해서 최영재 씨가 이 생존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고 여기 요즘에 또 뭐 안전사고도 많고 이래서 네. 배워둬서 나쁠 건 하나도 없잖아요. 예. 네, 배워야 될 게 사실 많죠. 네. 제가 이제 하는 코너도 알아야 산다거든요. 네, 알아야 산다. 네네. 그래서 사실 올해 폭설이 많이 있었죠. 네. 갑작스러운 눈 폭설도 너무 많이 있었고 눈길 사고에서의 사실 이 안전운행 그리고 생존법을 정말 모든 운전자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굿모닝 재난 탈출이라고 해서 겨울철 안전사고 생존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이것만 직접 조심하면 된다. 보셔야겠네요. 딱 3가지로 준비를 네. 했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것만 알면 된다. 아, 너무 무서워. 아, 블랙 아이스 아니야, 너무. 아유. 야. 산에서 다치죠.
실족을 해서. 예, 이제 겨울철에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이제 세 가지겠다고 하셨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도로 위 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문철의 블랙박스라는 네. 코너를 통해서 아우, 아찔해요. 매주 사고 영상을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네. 볼 때마다 무서워요. 도로 위 사고는. 아, 정말 무섭고 사실 대처하기가 그 순식간에 일어나기 네. 때문에 네. 힘들죠,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설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명절 전후로 사실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더 늡니다. 네네. 그리고 차량 이동이 당연히 늘어나면 네. 교통사고 위험이 정말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MC분들은 다 잘 다녀오셨어요? 이제 아니, 뭐 저희는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가정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네, 집에 있었죠. 근데 뭐 운전을 저는 사실 잘 안 해요. 아, 최근에 아니면 원래? 원래 잘 안 해요. 원래 잘 안 해요. 왜요? 겁이 많아서. 그럼 뭐 조심해야 됩니까 저희? 네. 사실 이 운전을 할 때는 네 가지만 조심하시면 네 가지. 되고요. 네 네 가지? 가지의 급이죠. 급. 네, 급. 급. 그래서 급 출발. 급 출발. 아, 네, 그리고 급 가속. 급 가속. 그리고 급 제동. 브레이크. 네, 그리고 하나는 급 급. 회전입니다. 급회전. 네, 급 회전. 급 네 가지를 이 네 가지를 조심해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하. 4급을 조심하라. 네, 이 네 가지는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위험하지만 특히 요즘 같은 빙판길에 굉장히 위험한데요. 네. 눈길이 여러 빙판이 되면 마찰력이 떨어지면서 차로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겨울철 도로 위의 제동 거리는 평상시보다 최대 7배 길어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때문에 빙판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급적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 서서히 멈추도록 핸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빙판길에 미끄러졌다면 핸들을 갑자기 꺾지 말고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져 제동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설명을 들으면 네. 들을 때는 알 것 같지만 이게 현실에 막상 계속 닥치면. 곱씹어서 반복하고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들을 급 꺾지 말라 그랬는데 그 상황이 되면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평소에 좀 사람이 생각을 위험해지니까 해야 사실 내 몸을 피하려고 반대로 이렇게 꺾게 되거든요. 네. 그럼 차가 돌죠. 돌죠. 그러면서 사실 이중, 삼중 이런 다중 추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네. 굉장히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할 때마다 블랙아이스 조심하라는 블랙아이스 얘기 계속 너무 드렸었거든요. 이 블랙아이스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블랙아이스 정말 위험하죠. 네. 블랙아이스가 요즘 들어서 그 블랙아이스라는 단어를 사실 많이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정말 또 한번 저희가 알아보시죠.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블랙아이스란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생기는 얇은 얼음막을 말하는데요. 네. 눈이 매연, 먼지가 뒤엉켜 검게 얼어 블랙아이스라고 불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이 지난 5년 동안 겨울철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눈길 사고 사망자보다 블랙아이스 사고 사망자가 3.8배나 많은 70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한 번 녹았던 눈 또는 비가 얼면서 생기게 되는데 때문에 밤사이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눈이 쌓여 얼었다 갑자기 차량이 몰린 새벽이 가장 위험합니다. 네. 잘 보이지 않아서. 안 보이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시스템에서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새벽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서워. 이른 아침 도로에 차량이 없다고 해도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안전속도 정확판을 확인하시고 어휴. 일반 도로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로 설 수 있는 속도인 30km 이내로 서행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블랙 아이스라는 말이 이제 요즘에서야 막 네. 이제 많이 나오기 방송에서도 시작했잖아요. 많이 나오고요. 저희 출근하는 시간대도 왜 새벽 5시, 그러니까요. 6시 맞아요. 이때니까 항상 이제 겨울철에는 출근할 때 되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블랙 아이스까지 알아봤고요. 아까 보니까 이제 산길에서 또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들도 나오던데요. 겨울철 산행 사고. 요즘 좀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다 보니까 좀 산 찾으시는 분들 조금 맞아요.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실내 활동에 사실 이렇게 많이 지루해 하시고 갇혀 있는 게 답답해 하시니까 날씨도 이제 풀리게 되니까 네. 산행을 나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죠. 네, 이 관련된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산속 깊은 계곡이나 그늘진 쪽으로 눈이 쌓여 있거나 녹지 않은 얼음이 남아 수 있습니다. 낙엽 안에 흙이 젖어 있는 경우가 많아 조금만 방심해도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쉽죠.
실축 사고로 몸이 움직이지 못해 자칫 산에 고립됐다가 조난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는 젖은 옷이나 모자, 양말을 갈아입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것으로 체온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요? 바로 음박담요입니다. 저렇게 조그만데. 음박담요는 보온이 잘 되고 휴대가 간편하니 꼭 챙겨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온 그리고 유지. 마지막으로 이 표지판은 기억하시면 구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니까요. 지나다니면서 꼭 한 번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요. 산행 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게 저체온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실족이나 뭐 있을 수 있지만 네. 사망으로 이어지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박 그거 네. 얘기하신 게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아마 저체온증으로 이렇게 사고를 당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신아는 거죠. 산에 올라가면 더울 거야. 저 벗어야 돼. 땀나니까. 그렇죠. 산이니까 운동이니까 얇게 입으시는데 이 보온 대촉이나 제촉이나 이런 건 저체온증을 예비하지 않으면 금방 식잖아요. 이제 내려올 네. 때는 이 땀이 식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체온증이 생기고 조난 당하시게 되면 큰 사고로 정말 그러니까 오게 되는 젖으면 더 체온이 급격히 네. 좀 빨리 떨어지니까 이렇게 마른 양말이나 여분에 아까 보신 뭐 대비도 음박 담요도 음박 그렇지만 그거 뭐 어디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음박담요는 사실 굉장히 싸죠. 저렴하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네. 한 그냥 번도 우리 못 뭐 봤어요. 할인마트나 아니면 마트에 있어요? 네, 마트에도 팔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네. 보온포 또는 뭐 보온 비닐 네. 아니면 없으면은 집에 있는 그 김장 할 김장 때 비닐. 네네. 비닐 아, 있죠. 그것도 돼요? 네, 그런 것도 되니까요. 아. 네, 간편합니다. 휴대 간편하니까 하나씩 그냥 가벼우니까 배낭에 넣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정말 생존할 수 있는 유용한 네, kit이 될 겁니다. 그럼 되겠다. 우리 등산 갈 때 이제 오이 싸가잖아요. 그거를 오이를 그런 그걸로. 음박담요에 싸가는 거야. 겸사겸사. 아니면 뭐 여러 개 싸갈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싸가서 가면 금박 담요 뭐 조그맣던데. 근데 정말 뭐 사소한데 이게 써 보시면은 네. 보온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체온이 나가는 거를 다 이 열로 막아주니까. 막아주니까 이 복사열 때문에 따뜻해지거든요. 아,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아무튼 캡틴 초이 최영재 씨 덕분에 오늘 아침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좀 재난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배워봤습니다. 이제 뭐 재난 이런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요즘에 또 새로운 일을 또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제가 경호 일 그리고 뭐 특전사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 남자로 할 수 있는 사실 극한 직업은 많이 해봤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딸들이 생기니까요. 아. 딸들과 사실 같이 보낼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잖아요. 네. 무슨 머리를 만져주는, 머리를 묶어주는 에서 단계가 나가서 머리를 잘라줘야 되겠다. 오, 미용. 네. 그래서 미용을 배우게 됐죠. 배우셨어요? 미용사세요? 직접 네, 배우게 말도 안 됐습니다. 되는 이야기 진짜요? 같죠, 여러분? 저희 제작진이 최영재 씨 일상을 따라가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함께 보시죠. 아니 캡틴 초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설마. 여기 여기가- 계신다고? 이 모습은 머리 자르러 오신 거겠어요?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여기요? 지금 상담 중에 있습니다. 파마하시려고. 미용실. 오늘 머리 하러 오신 거예요? 머리요? 머리요? 머리, 제가 머리를 해드리려고요. 머리를 해드리려고. 네네. 아까 뭐 일을 하고 배우시던 계시는 제가 거예요? 운영하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매장이- 거예요?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와. 따님 머리 잘라주는 정도가 아닌데요? 그렇게 잘생긴 미용사라니. 머리를 혼자 잘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저희 부하들, 팀원들 머리를 직접 잘라줬거든요. 그럼 자르다 보니까 손재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따님들. 자, 따님 분들이세요? 우리 딸, 네, 저희 딸입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2살 더. 파만 지 오래됐다, 그지? 얼마나 예쁘실까요? 지안이는 조금 다듬어야 되겠고. 오. 야, 빨 때문에 미용실. 전문적으로까지 지안이 아빠가 머리 하실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아빠가 잘라주니까 좀 더 예뻐 보여.
이야, 세팅도 다 하고. 딸하고 조금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매개체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딸들 머리를 직접 해주면은 딸들이 그래도 아빠를 좀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디자이너를 배웠고요. 근데 그렇다고 미용실을 차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들 그래서 네. 거짓말이지 위장이지 이렇게 아직까지도 네 동료들은 사실 지하에 경호센터 있지. 위장. 일하시다가 언더커버 네. 미용실. 되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저 여기도 제가 운영하는 키즈 카페도 하세요? 미용실하고 키즈 카페 네. 같이 사업가가 운영하세요? 되신 거네.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지금 딸들을 위해서 스케일이 너무 커졌네요. 왜 시안이 예뻤는데 시안이 뭐라고요? 촌스럽. 솔직히. 아빠 촌스러워? 그럼 이번에는 멋지게 하는. 원래 아빠들은 이렇게 바보가 돼야 돼. 애기들하고 놀려면은 이렇게 변신을 해줘야 돼. 딸 바보가 돼야 되죠. 네, 바보가 돼. 키즈 카페에서 사실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갑자기요? 키즈 카페 안전사고 생존법. 직업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네. 키즈 카페 생존법. 키즈 카페에서 생존할 일이 뭐가 있어? 아,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날카로운. 근데 배우긴 배워놔야 돼, 애들. 네. 뭐지, 날카로운 거 그렇게 주면 안 되면 되지. 다 넘어졌을 때 좋아, 좋아. 이렇게 애기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빈손으로 안전하게. 다음 안전사고 유형은 골풀장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골풀장 안으로 이렇게 숨거나 아니면 엎드려 버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앉았을 때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상반신이 외부로 노출이 되니까 보이죠. 높이도 확인해보고. 요즘 같이 놀아주니까 행복해. 많이 건강해.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지연시안이. 아, 너무 좋으시겠다. 아니, 예전에 우리 그 프로그램 위기 탈출 너무 그것도 생각이 나고. 아니, 근데 반전 매력이에요. 특전사 출신이 갑자기 미용을 하고 막 그러니까. 미용실을 차리고 그리고 키즈 카페도 같이 운영하면서 가족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시나 봐요. 네, 주말마다 제가 이제 당번이죠. 애기들 머리도 해주고 이제 키즈 카페 데리고 가서 애기들 2딸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 육아 활동을 주말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영재 씨 네. 집 안에서는 너무나 좋은 아빠일 텐데 다른 집 아빠가 보기엔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아내가 미용실에 갔어.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여보, 가지 마. 아이들 데리고 키즈 카페가 또 있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화를 내요? 나 너무 심리가 불편해 지금.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그 미용실이랑 키즈 카페 둘 다 하면 아 정말 저는 근데 주변의 완벽하다. 아빠들한테 네. 사실 조금 뭐라고 많이 해요. 뭐라 저 같은 네. 반응이죠. 그죠?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아니, 정말 화나네 이거. 주말에만 하지 말고 사실 이 육아는 분업이잖아요. 같이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아를 뭐 좀 도왔어 이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잘생긴 분이 저런 말까지 하니까 제가 설 자리가 없어요. 자, 우리 최영재 씨 앞으로 목표 듣고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뭐 어려운 일 그리고 힘든 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딸들하고의 이제 보낼 수 있는 좋은 아빠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딸들한테 이제 어떤 아빠로 이렇게 제가 생활을 하느냐. 왜냐하면 아기들이기 때문에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에게 어떻게 보여주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엄마를 어떻게 또 사랑해 주는지를 봐야지만 나중에 컸을 때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모범적인 아빠가 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에게 생존 비법도 계속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함께 많이 해주셔서 배운 고맙습니다. 시간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하십시오.